자, 안녕하십니까. 푸시아킴 프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황교골프 한부장님과 오늘의 주제는 그 샤프트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양산클럽에 달려있는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스탁 샤프트와 이런 애프터마켓용 샤프트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김프로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과 그 다음에 전문적인 한부장님의 어떤 그런 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부장 인사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한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스탁 샤프트와, 그러니까 기존의 클럽을, 양산 클럽을 샀을 때, 그 달려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샤프트와, 요런, 나중에, 그 샤프트를 빼서 자기한테 맞춰서 치는, 뭐 제가 지금 말한 거에 어떤 정답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맞춰서 끼는 샤프트의 차이점은 뭡니까? 일단 골퍼에게 맞춰 그 헤드 스피드나 볼 구질이나 탄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맞춰 가지고 샤프트 강도를 결정을 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장착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스탁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그 메이커에서 정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뭐 R이다, 뭐 S다,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만 하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골퍼들에게 세세하게 좀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조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평균적인 어떠한 것에 골퍼가 그 평균적인 어떤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일반 스탁 샤프트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나 뭔가 그 평균에서 좀 이렇게 빠져나온, 그렇죠. 뭐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르든가 아니면 스피드가 또 거꾸로 엄청나게 느리다든가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어떤 교환이나 그 자기의 힘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비거리라든가 어떤 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다면 이런 상담을 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튼 제가 그 보통 일반적으로 연습장에서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 뭐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 평범한 사람들이 이 샤프트를 일반적인 샤프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회사마다 다 다르지만 S, SR, R의 샤프트를 썼을 때 굉장히 만족해하는 골퍼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거에 연습과 어떤 레슨을 충분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운 골퍼들, 그런 골퍼들의 경우는 제일 좋은 게 연습을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떤 이런 상담 같은 거를 받아도 좀 괜찮다라는 거죠. 일단은 보통 피팅하러 오시는 분들이요, 기존 클럽 같은 경우를 뭐 상담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구입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시트 한번 해보고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구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트랙맨이나 이런 스윙 분석 장비로 분석을 해보면 본인은 헤드 스피드는 100마일이 넘는데 뭐 레귤러 강도를 뭐 한 80마일 정도의 사용을 해야 되는 샤프트를 쓰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거리뿐만이 아니고 방향성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골퍼들 같은 경우 꼭 되도록이면 이제 상담을 받은 후에 이제 샤프트 강도라든가 이런 걸 결정을 해가지고 교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샤프트들이 중고시장을 봐도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내가 양산 클럽을 샀어요. 사서 내가 샤프트를 교체하고 싶어서 샤프트를 빼고 그걸 중고로 팔라고 내놓으면 완전 진짜 소위 말하는 똥값이잖아요. 그거 진짜 뭐 심한 경우 뭐 5만 원 이하도 있고 새 건데 근데 이런 클럽들은 좀 쓴 건데도 중고가 꽤나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일단 공장이나 이런 만드는 방법에서도 좀 차이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공장은 뭐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 메이커에서 저희 이 샤프트 메이커에서 얘기를 하기를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공법도 좀 틀리고 공법이 좀 다르다. 그리고 이 필름이라고 하는데 카본이라고 하는데 이 카본 재질도 좀 틀리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애프터마켓용 자체가 약간 좀 탄성이 굉장히 고탄성이라 똑같은 힘을 가했어도
일반 그 스탁에서 나오는 샤프트들하고는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죠.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요. 제가 옛날에 그 코브라의 그 F셀인가? 한 2년 전 모델을 썼었는데, 그때 그 미국 스펙에 그 S를 구입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달려있는 게 후지쿠라모가 달려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물론 그 앱서 마켓이 아니라 그냥 스탁입니다. 스탁을 써서 평소에 똑같이 가는 골프장에서 스윙을 했을 때, 지금 쓰고 있는 요 노랭이, 투어 AD 샤프트나 이런 걸 썼을 때 비해서, 왠지 만족도 면에서나 어떤 비거리가 약간 더 나가셨던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용했던 거는 미국 스펙이어서 그게 저한테 우연히 맞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브랜드에서 정하는 이제 스펙이 있어요. 뭐 소위 말하는 뭐 진동수 CPM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 샤프트 자체에 표기가 보면은 이렇게 뭐 MT5R2나 뭐 4R2 뭐 이렇게 표기돼 있어도 진동수가 다 틀립니다. 제각각.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포로님 헤드스피드에는 그 원래 껴져 있던 샤프트 강도가 조금 더 레귤러라고 할지언정 굉장히 강했었던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긴 제가 그 알기로도 이 회사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S가 똑같은 S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혼마에 껴져 있는 샤프트 S와 뭐 젊은 사람들이 쓰는 테일러메이드에 껴져 있는 S가 말은 S지만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메이커에서 샤프트 회사에다가 일단은 우리는 이 헤드에 장착을 했을 때 강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이런 수치를 아마 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뭐 강도 표기가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타이틀에서 쓰는 거, 코브라에서 쓰는 거, 혼마에서 쓰는 거 다 틀립니다. 재원을 그렇게 샤프트 회사에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니네들이 이렇게 맞춰줘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헤드 무게 아니면 또 샤프트가 헤드에 들어가는 깊이 길이 이런 거에 따라 강도가 다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제작하는 데 있어 갖고도 좀 차이가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헤드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들어가는 게 있다 치면 뭐 요만큼만 들어가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런 약간의 어떤 길이 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전체 기장에서도 샤프트 똑같은 샤프트라고 하더라도 강도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차이가 많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좀, 이걸 참 재밌는 얘기일 수도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일반적인 체형에, 뭐, 굳이 뭐, 센 걸 쓰지 않아도 되는데, 뭐, 괜히 뭐, 7S 한번 써볼까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일단은, 이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맨날 약 올리거든요. 이거 허세왕이라고. 아니, 원래 멀쩡히 잘 쓰는 거를, 원래 잘 나가는데, 뭘 좀 더 돈을 더 투자해서, 물론 그런 노력은 참 좋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요. 제 생각에는 그러거든요. 이 골프가 일단 멘탈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전혀 저희가 데이터를 측정을 해보면은요. 그분한테는 전혀 맞질 않아요. 안 맞는데 본인은 그게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멘탈의 일부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허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더 잘 맞을 확률이 있으면 그 본인 개개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보면은 이 샤프트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옛날에 보면은 이 후지쿠라 이 후지쿠라 스피더인데 요게 프레티너.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야, 후지쿠라 하면 약간 좀 단단한 샤프트의 대명사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요 투어 AD 같은 경우는 왠지 다른 건 둘째 치고 요게 왠지 그 투어 AD의 그 어떠한 트레이드 마크가 돼서 야, 왠지 요거 들고 있으면 뭔가 크롭이 멋있어 보인다든가 아니면은 뭐 요런 거 요즘 뭐 핫하다는 그 오우거 뭐 이런 거 괜히 오우거처럼 게임에서 나오는 오우거처럼 힘이
막 쏟아서 멀리 나갈 것 같다든가. 뭐 이런 어떤 샤프트들의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이 후지쿠라나 2OAD, 뭐 아타스라든가 뭐 아타스가 아니라 회사가 어디라 그랬죠? 마미야. 마미야라는 회사에서 나온 아타스.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은 분들이 좀 핫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바실리우스 샤프트라든가. 그다음에 저는 조금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로디오라는 샤프트도 이 피팅의 세계에선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스타벅스에서도 될 분이 아닌 좀 이렇게 특별한 분들 스윙 스피드가 빠르다든가 아니면 좀 더 느리다든가 아니면 이런 걸 꼭 굳이 써야 되는 분들한테 어떤 간단하게 좀 특성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기 뭐 일단 나와 있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요. 이 마미야에서 나오는 오우가라는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오우가 샤프트예요.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조금 무게가 묵직하면서요. 타감은 좀 부드러운 그런 샤프트의 특징이죠. 이게 올해 15년도에 나온 제품인데요. 굉장히 좀 로우핸디 분들이 좀 많이 사용들 하십니다, 요즘. 여기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하게 4R2라고 써 있어요. 근데 뭐 40g대에 R2라는 건가요? 레귤러 중에 그렇습니다. 제일 강도가 약한 레귤러라고. 약간 디자인도 약간 일본틱하죠. 이 샤프트에 달려있는 이 그림 같은 게. 그 다음에 피팅에 입문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사실 요거 2OAD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2OAD 샤프트고요. 이 MP 샤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쳐봤을 때는 굉장히 뭐 이렇게 쫀쫀한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휘는 맛이 좋은 이런 샤프트인데 2OA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제가 지난달 말쯤인가 거기 한번 가셨죠? 설명회가 있어가지고요. 일본 본사에서 설명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요. 2OAD 같은 경우는 특징이 선수들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만든 샤프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좀 치기에는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시리즈별로 다 틀린데요. 요즘은 조금 샤프트 추세가 좀 부드럽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MT도 있고, NJ가 있고, 뭐 NJ는 최근에 그 2015년도에 나오는 그 제품군의 타이틀리스트라든가, 뭐 브리지스톤, 캘러웨이 전부 다 껴져 있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약간 한물간, BB6.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막 완전히 선풍적이라 모든 분들이 막 그거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시리즈별로 특징이 있다 보니까 샤프트가 이제 특징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휘는 지점이 퀵 포인트가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스윙 하시는 분의 어떤 분한테는 약간 밑에 가 있는 휘는 지점이 여기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냐 뭐 뭐 이렇게 크게는 가지 않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냥 MT 하면은 이건 디자인도 좋고 하니까 내가 이거 쓰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휘는 지점 이거는 뭐 로우 미들이다. 뭐 미들킥이다. 하이킥이다.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강도 느껴지는 치는 분이 이건 좀 너무 강해. 아니면 치기가 좀 버겁다라든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샤프트를 좀 장착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샤프트들 추세가 조금 소위 말하는 뭐 마일드? 약간 좀 솔리드하면서 마일드한. 그렇고 지금 요 플래티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것도 2015년도에 나온 건데요. 요거는 무게가 가벼우면서 이거 왠지 가볍네요, 진짜. 가벼우면서 강도가 강합니다. 요즘에 제가 연습장에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가벼우면서 강할수록 어떠한 스피드에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가벼우면서 강한데 일단 타감은 그렇게 강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이 포지쿠라에서 그런 컨셉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요즘 많이들 찾는 제품이고요. 요게 이제 로디오라는 제품인데요. 이거 처음 봤어요. 로디오. 전국에서 이거 판매하는 데가 판매 업체가 한 몇 군데 안 됩니다. 전국에 몇 개 안 되네. 8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 내에서도 일본 좀 연예인들이나 조금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약간 유교 같은 경우 묵직한 느낌. 근데 이제 요 사양을 보면 그렇게 예. 강해 보이진 않네요. 토크라든가 웨이트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강해 보이진 않는데 쳐보면 약간 묵직한 맛이 많이 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많이 좀 선풍적인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뭐 대략적으로 이런 요즘 좀 유행하는 샤프트를 설명해 주셨는데 일반 골퍼들이 네. 피팅샵 판교골프나 아니면 피팅샵 다른 곳을 방문해서 네네. 난 굳이 좀 바꿔야 되겠다라든가 네. 아니면 뭐 내가 구질이 슬라이스냐 훅이냐 그런 거보다는 뭐 네. 탄도가 안 뜬다든가 네네. 탄도가 너무 뜬다든가 네. 요럴 경우에 보통 그 상담 같은 걸 해주시고 실제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네. 일반적으로 그냥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어떻게 그 상담을 해서 그분들의 그 최적화를 맞춰드리나요? 일단은 먼저 일단 그 스윙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충분한 그 골퍼하고 이제 얘기를 좀 충분히 듣고 실제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분석했을 때 하고요. 나가서 실제 라운딩 나가서 쳐보면 또 구질이 또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환경 자체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충분히 골퍼에게 얘기를 나가서 쳤을 때 구질이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좀 듣고 그 다음에 여기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 데이터랑 이제 잘 맞춰가지고 조립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네. 병원 의사한테 내가 진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대충 얘기하면은 그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듯이 괜히 또 허세에 쩔어서 원래 나가면 드라이버 한 250 치는데 트랙만 딱 쳐봤더니 220밖에 안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자기가 돈을 투자한 만큼의 어떤 그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뭐 친구가 이거 쓰는데 되게 멋있어 나도 이거 써보고 싶어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도 좀 마이너스가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요즘 어떤 샤프트 쓴다는데 이걸로 치면 자기도 250m 나가냐고 이런 경우가 많이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피팅을 함으로써 비거리가 엄청나게 무조건 다 는다. 아니면 방향성이 무조건 다 잡아진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에 맞는 클럽을 사용을 해야 되고 샤프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맞는 사양을 해드려도 치는 분이 잘 쳐야 되거든요. 맞아요. 가운데 몸 스위스파 해 안 맞추고 안쪽에 맞추고 바깥쪽 이렇게 되면은 이건 백날 해봐야 레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레슨 아무리 해도 연습을 제대로 해가지고 레슨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뭐 레슨만 받고 그때 잠시 30분 연습하고 그게 끝이면은 레슨 효과 전혀 없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그런 거죠. 내가 뭐 가만히 있는데 클럽이 얘가 지 혼자 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판교 골프라든가 아니면 동네에 있는 주변에 좀 괜찮은 피팅샵에 가셔서 얘기를 하시면 아마 그런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내가 이걸 쓰고 있는데 더 좋은 걸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 지금 기존에 치고 있는 거에 어떤 데이터를 뽑아서 아니 왜 이것도 괜찮은데 왜 다른 걸 바꾸려고 하시냐. 뭐 아마 대부분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팅을 해드리는 거는요.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는 거지. 그렇죠. 이거 좋은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꼭 방문을 하시더라도 한번 충분한 상담을 한 후에 자기의 어떠한 버릇이라든가 실제의 필드에 나가서 어떻게 치는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피팅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옛날에 어떻게 했더니 저희 샤프트를 교환하러 왔는데요 라고 해서 한번 해보세요 해서 분석을 받다가 그 피터가 일단 샤프트 교체보다는 레슨을 좀 받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아주 극초보자라서 피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긴 되게 우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그래도 백돌이는 돼야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시면은 기본적으로 샤프트를 꼭 교체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쓰시던 건데 이거 갖고 왔는데 사용도 안 하고 강도도 너무 안 맞고 젊은 사람한테 안 맞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일단 스윙이 되든 안 되든 헤드 스피드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 일정한 스윙 궤도가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맞는 걸 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클럽을 교체를 하시던가 아니면 샤프트를 교체를 하시던가 이렇게 해서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좀 시간은 좀 오래 진행을 했지만 오늘 좀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궁금했던 게 많이 좀 해소가 됐고요. 그래서 뭐 녹화가 끝나면 제 드라이브 샤프트도 좀 함부장님께 부탁을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는 요런 샤프트 얘기, 물론 지금은 드라이버 샤프트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다음에 좀 아이언 샤프트라든가 이러한 어떠한 클럽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좀 오늘 토요일인데요. 좀 늦은 시간까지 저를 기다려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참 그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렸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판교골프입니다. 701-3305. 여기로 전화하셔서 함부장님께 좀 이렇게 제가 요 밑에다 자막으로 달아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좀 감사드리고요. 이제 조금 이따 지금 제 드라이버 샤프트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다른 내용으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